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를 포함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 가운데 지구와 가장 닮은 네 번째 행성, 화성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었는데요.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화성에서 물이 흐른 강력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표면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검은 줄 모양의 지형이 여름이 되면 선명해졌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희미해집니다. 나사는 이 어두운 부분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등 염류를 포함한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화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이른바 소금물 개천 형태로 흐른다는 것인데요. 나사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4개 지역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염류가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여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성의 환경이 좀 궁금해지는데 지구와 많이 다른가요? 네, 우선 지구의 환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구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도 20%가량 있습니다. 그에 비해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 질소가 3%에도 못 미치는 데다 산소는 0.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압도 지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지구의 25km 상공과 같아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 화성은 최저 온도가 143도까지 내려가는 극저온입니다. 또 최고 온도는 영상 35도,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와 비슷한 점도 있긴 한데요. 화성의 하루는 지구와 거의 흡사한 24시간 40분입니다. 또 극지방과 지하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고요.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된 큰 바다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전축도 25.19도 기울어져 있어서 23.4도인 지구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네, 화성이 제2의 지구라고 불리잖아요. 그 정도로 지구와 흡사한 점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게요.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음도 아니고 어떻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나사가 염류가 포함된 물이 흘렀던 흔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염류에 흐르는 불의 비밀이 있습니다. 염류가 물에 녹으면 어는 점이 내려가서 추운 곳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음이 덮인 도로에 염화학 칼슘을 뿌리면 얼음이 녹은 후에 다시 얼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잠시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광물들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염소산염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화염, 소금들입니다. 소금들이 다량으로 순수한 물에 섞여 있게 되면 영하 70도, 영하 80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성에서 흐르는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이번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런 호기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이번 발견 이후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염류가 포함된 물이라고 해도 얼음이나 수증기가 아닌 액체 상태의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생명이 태동하는 데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 가운데 일부는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으로 과거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거나 지금 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에서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는 화성 외에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목성의 위성이죠. 유로파가 있고요. 그리고 토성의 고리 근처에 있는 위성이죠. 엔켈라두스 등이 있는데요. 우선 유로파의 경우 보면은 이미 1990년대 탐사선을 통해 얼음 지각 아래에 깊이 100km 정도의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증거가 관측됐습니다. 또 두꺼운 얼음층으로 뒤덮인 위성 엔켈라두스에는 해저 온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요.
10년 전 카니시 탐사 결과 이 위성 남극에서 얼음 결정을 분출하는 화산 활동이 발견된 것이죠. 이 얼음 결정에는 염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과학자들은 얼음층 아래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이 미지의 세계 우주 탐사를 시도해왔는데 특히 올해가 화성 탐사한 지 무려 50년이 된 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류는 1960년대부터 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관측을 해왔는데요. 50년 전인 1965년 미국의 마리너 4호가 화성의 데이터를 지구에 처음으로 전송했고요. 또 1976년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가 세계 최초로 화성 표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또 1996년에 발사된 화성 궤도위성인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는 화성 표면에서 수십억 년 전 호수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2년 8월 화성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사는 오는 2020년 화성의 지질 조사를 위한 새 탐사선을 보내고 빠르면 2039년 화성에 인류를 보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무인 탐사에서 유인 탐사까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2039년 화성에 인류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화성 유인 탐사를 가정한 고립 훈련 프로젝트 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성의 토양과 비슷한 곳인데요. 이 하와이 섬 해발 2,400m에 있는 마우나로아 분화구에서 이 고립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 최장 기간인 1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은 우주 생물학자와 물리학자, 지질학자, 기자 등 모두 6명인데요. 이들은 약 30여 평의 돔에서 생활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1년 이상 화성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이메일 하나를 보내는데도 20분이 걸리고요. 또 물이 부족해서 1인당 목욕 시간이 일주일에 6분만 허락된다고 합니다. 또 돔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탐사용 우주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번 모의 고립 훈련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우주와 제2의 지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제2의 지구 찾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24시간 연속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해외 3개 나라의 첨단 관측소를 세운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만든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 KMT넷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는 것이죠. 지름 1.6m의 광학 망원경인 KMT넷은 360도 회전하면서 밤하늘을 관측합니다. 3억 4천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서 한 번에 수천만 개 이상의 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망원경이 칠레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3곳에 설치됐습니다. 각 나라의 시간대가 다른 만큼 이 세대를 활용하면 남반구의 밤하늘을 24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은하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요. 망원경으로 관측한 외계 행성의 질량과 온도를 계산해서 지구 환경과 유사한 별을 구별해낸다는 보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은 약 2,00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형 외계 행성은 약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KMT넷은 외계 행성 탐색뿐 아니라 소행성과 초신성, 외부 은하 등의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한 시도가 숨바쁘게 이어지고 있는데 베일에 쌓인 우주의 비밀이 한꺼풀 더 빨리 벗겨지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